한농화성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2%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7억 1,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 회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54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조금 증가했어요.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입니다만 스루풋상으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감소를 했으니까 거꾸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2.5%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6억 2,900만 원이 시현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7.9%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6.3%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운영 비용이 무려 70.2%나 증가하는 바람에 마진율은 괜찮았는데 어떻게 그 운영 비용이 70%나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 7억 1,8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고요. 원가 외계 영업 손실보다 9천만 원이 더 손실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품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4억 9,300만 원에 증가했는데 여기에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는 그 ABC를 모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8.2%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손익계산서에도 표시가 되지만 70.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12.1%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매출은 감소했는데도 그래서 가공 비율이 18%로 팍 뛰었습니다. 이런 두 자릿수에 뛴다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정 변화라는 게 크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가공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재료비가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재지의 비용은 일치를 합니다. 뭐 제품 하나니까 틀릴 일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 2단계 이 재고자산의 아니 제품의 증감액 또 뭐 일치를 하고요. 그런데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전년도는 일치하는데 이게 이제 현금이 12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14억 원이 증가했다. 2억 5,300만 원의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져서 생겼는데 이 내용은 전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6억 7,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7.5%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2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당 평균 임금이 7,7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5.8% 깎였습니다. 평균 매출액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중단 영업이 있는 거가 그래서 이 공장이 분할이 됐는가
뭐 잠깐 영업이 중단 영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직원도 줄고 그런 거로 나옵니다. 뭐 기타 비용들은 이제 증가가 됐고요. 9.2%.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슬로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회사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겠는지 나머지 그 지표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내용을 다시 그 충분조건 논리라는 논리 도구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슬로픈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회사가 이를 반정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가중 평균 가격이면 더 정확하겠죠.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말하자면은 무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면은 수량으로도 재고가 증가해 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 이거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중 평균을 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적용하기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단순 평균으로는 뭐 42.5%가 증가를 했는데 가중 평균으로는 2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또 좀 모순이죠.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 1, 2차 추론은 그렇게 했는데 반증 추론에서 아니 그 원재료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떨어져 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고 그렇게 또 하는 게 이 모순이 되죠. 판매 가격은 그 가중 평균으로 5%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가격은 거꾸로 인하가 됐다. 반중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되나 판매 가격은 인상이 아닌 인하로 나타났다. 반중 추론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기초로 해서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2,220억 원을 하면은 한 뭐 손익분기점 한 3억 정도 조금 이익이 나는데 요 경우 재고가 2%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재고가 2% 감소한다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영업 손실로. 그러니까 재고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원가회계의 맹점이죠. 스루프 관점으로 보면은 이 2,170억 원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원가 회계 그 판매 가격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적자도 예상이 돼요. 이걸 흑자로 돌릴 방법은 결국 재고 회전율을 7.42 전까지 올려본다. 8.7%좀 노력은 가능한 거 아니겠냐. 좀 싸게 하는 대신 판매 물량을 좀 증가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좀 넘는 그 2,359억 원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스루프상으로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고와 관계없이 매출 재료비로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그 재고의 증가 때 왜 이 원가 회계는 금액이 크게 나오고 스루퍼트 회계는 적게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제가 좀 나름대로 논리를 좀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은 재고의 감소 때 원가 회계는 이 말하자면은 이 판매가가 낮게 산출이 되는데 거꾸로 스루풋은 좀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 원가 회계가 이 판매 가격이 낮게 나오니까 뭔가 그 견적을 내서 가격 인상을 시키려고 할 때 뭔가 부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구매 협상에서 갑이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다고 또 볼멘 소리들을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대기업은 무조건 가격을 깎으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그래서 원가 회계는 솔직히 갑을관계 상거래상에서도 상호 불신을 조장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고 감소는 그만큼 많이 판매한 거기 때문에 견적 가격이라기보다도 매출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단가 이 계약 체결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가가 인상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 때문에 가격 협상들도 매우 힘들게 쓸데없는 에너지들의 정신적인 낭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18,150원으로서 8,180원이 상승했어요. 자, 그 적자가 났는데도 왜 이렇게 가격이 뭐 85%까지 증가를 했는지 제 수준으로서는 전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응상 씨가 34.43% 지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경산이 7.09%, 김성빈 씨가 6.4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2022년 12월 29일 임시 주주총회 결정에 의해서 대주공장을 단순 물적 분할해 가지고 이제 사람도 줄고 평균 인건비도 줄고 그랬는데, 이거에 의해서 중단 영업이 생긴 거는 여기서 이제 적자가 5,700만 원 또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주 공장이 적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안 되는 데를 떨어내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니들 한번 흑자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본업은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서 요 중단 영업이익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